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학 지문인 아스팔트와 봄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자, 여러분 지문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스팔트는 바로 도시 문명을 대표합니다. 생명력이 없고요. 공간적 배경과 시적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도 나타나네요. 4월의 석양. 자,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자, 아스팔트에 인접하여 배치된 자연물이죠. 생명력을 띠지 않는 아스팔트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수가 생명력을 띠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대요. 네, 여러분, 우리 언어와 매체 공부하는 친구들은 바로 캐치를 했을 텐데, 여기 니은 보이세요? 우리 이런 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두세요. 자, 여기 1년과 2년에서는 아스팔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 문명 모습이 나타나네요. 근데 또 3년에서도 이어지네요.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쉬는 자동차. 이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자, 여러분,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쉬는 자동차,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를 고무 타이어를 낀 자동차가 소음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자,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너로 지칭한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고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이 정도는 쉽죠? 네, 의인법이 사용되었어요. 의인법을 사용하면 이 아스팔트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좋아지죠. 이 아스팔트의 마음이 되게 우울하대요. 하지만 아스팔트의 심리이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아스팔트에 투영된 화자의 정서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스팔트에 내면 화자가 이해하고자 하고 아스팔트의 화자의 심리도 투영시키고 있어요. 자, 아스팔트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이래요. 오, 되게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아스팔트를 회색의 잔디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다를 꿈꾸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 이 행인들은 바다를 꿈꿉니다. 이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요, 지평선인 것처럼 흉내를 내준대요. 자, 바다는 어때요? 수평적으로 쫙 펼쳐져 있죠? 그런 바다의 속성을 아스팔트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흉내를 낸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자, 생명력을 띤 바다와 그렇지 않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바다를 흉내내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 문명과 현대인의 우울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쓰였고요. 화자가 도시적 삶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정서와 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너로 지칭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화제의 우울한 내면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었고요. 아스팔트의 자연물을 병치시켜서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오히려 뚜렷하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작품의 특징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래복합 두 번째 지문 봄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자, 꽃이 피면요, 화자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긴대요. 김제봄들 건너가는데 봄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화자는 지금 힘겨워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자, 화자가 왜 힘든지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꽃이 피면 몸 건너기가 힘들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자,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 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자, 부리러의 의미 볼게요.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리란 의미라고 하네요.
자, 화자가 왜 꽃잎을 부리러 헤매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의 힘듦의 유발 요인이었던 그 꽃잎을 부리면 힘듦이 해소될 것이라고 화자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자, 여러분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었네요. 우리 아까 봤었던 아스팔트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죠. 네, 물어볼 수 있겠죠. 저망에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자, 감각적으로 바람을 몸속에서 화자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밀하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자, 여기도 현재 어미 쓰였고요.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자,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망령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삭길 사박거리며 간다. 자, 여러분 지평도 뿌연 황삭길.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즈랑이 넘어와 중첩돼서 뭔가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다라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자, 마음이 멈칫거려요.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즈랑이 넘어 항구가 있는 곳에 해당해요.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화자가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몇 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상심을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자, 은유법에 사용된 부분인 거죠. 화자는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요, 김제봄들에서 심포 어디쯤을 거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로 향하는 나의, 화자의 힘들고 요동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김제봄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내면을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들판과 바다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화자가 향하고 있는 곳을 김제봄들에서 심포 어디쯤을 거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들판에서 본 염소는 배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화자의 요동치는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시행의 의미를 되게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네, 꼼꼼히 공부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스팔트와 봄길 변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 지문은 두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될 수 있으니 오늘은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아까 저희 지문 분석할 때 형광펜으로 표시됐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가 같은 경우도 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자, 나 지문 같은 경우도 헤맨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재형 어미를 확인할 수 있죠. 두 작품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명암의 대비를 통한 대상 묘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3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하죠. 자, 가에서는요,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회색의 잔디밭과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에서는 이런 표현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자, 나에서는요, 여러분, 뭐 타박거린다, 뭐 펄럭거리며, 뭐 출렁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하지만 가에서는 이런 음성상징어를 확인할 수 없네요. 자, 5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는 뭔가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말하죠.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7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유사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시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가 같은 경우는요, 1년에서 4월의 석양, 뭐 오후의 아스팔트 거리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도요. 자, 저희 작품을 봤었을 때 김제 봄들, 뭐 지평도 뿌연 황사길 등에서 이런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는요, 아스팔트한테 너라고 지칭하는 부분에서 의인법, 인격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자, 나는요, 2번 가와 나 모두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경우는 나나 우리라는 표지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 모두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는 우울한 해저와 같은 표현에서 화자의 정서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너무 힘겹다. 이렇게 화자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비판적 인식은 두 작품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더 많은 자료와 분석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